all fully automatic. Yeah, and I don't see motorcycles on these roads. We just came Because back it's- from the highway, but in the highway there's no motorcycles allowed. Why not? Yeah. 봐봐. 아버지 어머니 동시에 그냥 깜짝 놀래버리죠. 분명 라이더라면은 살아가면서 이 주제 가지고 반드시 한 번은 일반인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겁니다. 아니라고 하지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은 오토바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든 한 번은 요 주제 오토바이 고속도로 왜 못 올라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심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겁니다. 황구씨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았다. 앞도 뒤도 없다. 열이면 열, 그냥 위험. 트럭이랑 달리면 말려 들어간다. 제가 지난 6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요런 말 하면은 저는 딱 단 한 가지의 팩트로 완벽한 대응이 가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팩트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일반 도로는 안 위험하냐? 제가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와 팩트로 무장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까지 들고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정확한 겁니다. 헛소리예요. 뭐 고속도로가 시기상조다? 고속도로 들어가서 사고 나면 다 죽는다? 제가 진짜 갖은 논리와 팩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왜 안 통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번 뇌가 저쪽으로 생각한다고 굳어져 버렸으면 사람은 저쪽으로 생각을 하는 그 증거를 대기 위해 가지고 그거에만 맞는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자기의 선글라스를 용접 마스크로 바꿔버린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 확증 편향입니다. 이 확증 편향은요, 사람이 바보라서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능 수준이 높은 민족일수록 이 확증 편향이 집단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교육열이요? 세계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죠.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잘 안착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이 교육이 잘 되어 있을까 한번 의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교육 수준이 잘 되어 있는 게 결국은 SCV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1차부터 6차, 7차, 8차 교육 과정을 겪고 오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교과서 내용들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SCV로 만들어 놨다 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뭘 뜻하냐면은 정부가 바라는데도 일률적으로 따라가게끔 이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뭐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해보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률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생겼느냐? 대학 안 가면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바보천치가 되는, 그리고 남들 하는 거 안 하면은 저놈은 나쁜 놈이고 비행청소년이고 쓰땡땡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저는 교육의 도시 진주에 태어나가지고 인문계 학교 못 가면은 제 인생에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는 줄 알았어요. 딱 우리나라는 딱 정해진 틀대로 딱 올라가야 돼. 학교도 인문계 가고, 근데 인문계도 1차 인문계가 있고 2차 인문계가 있잖아요. 2차 인문계 가면은 바로 양아치에 비행청소년에 쓰레기 자식들만 가는 곳이다. 그래버려. 근데 커보니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무조건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를 못 가면은 못해요 여러분. 대학교 못 가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어. 재수, 삼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간다. 지방 듣보잡 간다. 거기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또 6년 취업 준비하는데 또 2, 3년 시간이 벌써 얼마나 흘렀어요. 우리의 20대가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오토바이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뭐냐면은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거는 오토바이는 위험한 탈 것이기 때문에 저 폭주족 저 자식들 봐라. 맨날 담배 피고 지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오토바이를 타면 뭐다? 양아치 비행청소년이다. 그래서 저 고등학생 때 오토바이 탈 때 학주가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는 게요?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미개한 생각입니까? 합법적으로 면허를 따고요. 합법적으로 오토바이를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요. 보험까지 등록을 했어. 그 비싼 보험.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합법적으로 다니잖아. 합법적으로 다니는데 나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비행 청소년에 질 나쁘고 싸움 좋아하고 이런 놈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누가 심어놨어요? 아, 학생들이 심어놨냐? 아니지. 어른들이 심어놓은 거지. 그 몇 명 그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정상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더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어떻게 배웠느냐? 이 딱 껴져 있는 여기 이 길에서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샌다. 그러면은 바로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닦아놓은 길이 뭐예요? 초중 고등학교 정석적으로 고등학교 1차 인문계까지 가서 1차 인문계 가서 수능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은 왔다 병이고, 그래 하다 못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4년 군대 2년을 하고, 여자라면은 그냥 바로 취업을 하는 거고, 남자라면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업하고, 그렇게 직장 다니고. 이게 뭐다? 바로 SCV를 양산을 하는 횟수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여기 딱 껴진 길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것은 바로 배척을 하려는 요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주 정석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길로 가게 되면은, 오토바이로 가게 되면은 뭐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 내가 해보지 않은 거, 내가 생각하는 정석하고 거리가 먼 것이니까 그냥 배척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는 분야는 입 다물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이 정석적인 길이 아니고 아웃사이더잖아. 아웃사이더는 뭐 어떻게 해도 된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비행 청소년의 양아치에 싸움 좋아하고 그런 놈이 됐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은, 야, 자동차는 안전한 탈 것인데 오토바이는 위험한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정석적으로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리를 시켜버린 거야. 그럼 정석적으로 이렇게 안 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무슨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어요? 그게 딱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딱 대변하는 겁니다. 딸배라는 이야기 나오죠. 정석적으로 간 게 아닌 아웃사이더라고 딱 보니까 그냥 쟤네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은 정석적으로 자동차처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저렇게 타고 다니니까 오토바이가 자동차처럼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오만 욕 바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 그 도로를 다니면은 딱 그냥 내 차선 딱 지켜가지고 신호에 딱 서고 그래 가야 되는데, 저 자식들은 차간 주행을 하네?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갖다가 안 겪어보고 눈으로 안 본 사람은 오토바이가 그렇게 다녀도 된다는 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니까 막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본인들이 타는 자동차는 머플러 튜닝이 안 돼 있으니까, 머플러 튜닝을 하면 뭐가 돼요? 머플러 튜닝 하면은 못해도 기본 100만원 잡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구조 변경 대행에다가 뭐에다가 하면은 풀백이 하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제 자기 위로를 하는 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러니까 튜닝을 한 사람 또 뭐다? 정석적으로 자동차라는 탈 것은 편안해야 되고 순정으로만 다녀야 되는데, 요 아웃사이드로 튀어나오는 튜닝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튜닝카 타는 사람도 아주 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탔을 때 조용하고, 밖에 풍절음 안 들리고,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요렇게 타야 되는데, 왜 저 자식은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거야? 나랑 다르잖아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튜닝카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소리를 내면서 도로를 갔다가 질주를 해서 간다? 이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거야. 정석에서 떨어져 다 있는 탈 것이다 보니까 이제 이 인간들이 고속도로에 올라온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속도로에 올라온다. 얼마나 싫어. 사실 이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올라가는 거를 반대를 하는 게 이 위험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나라 같이 이런 이기주의가 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심한 사람들이다. 이거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요. 배타적이고 남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민족입니까? 저는 여기 특히나 요 서울 인천 살아보니까 아니던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위험하다? 남을 걱정해준다? 아니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왜? 고속도로 위에 정체가 얼마나 심한데, 정체 구간도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신경 써야 될 무언가가 하나가 더 들어온다? 싫어. 이게 팩트입니다.
all fully automatic. Yeah, and I don't see motorcycles on these roads. We just came Because back it's- from the highway, but in the highway there's no motorcycles allowed. Why not? Yeah, 봐봐. 아버지 어머니 동시에 그냥 깜짝 놀래버리죠. motorcycles allowed. Why not? Yeah, I was really surprised about that as well. But the reason is apparently because it's dangerous. Dangerous. In the city, it's more dangerous than on the highway. Yeah, that's what I'm thinking. 이겁니다. 제가 모터사이클 특히나 고속도로 이야기할 때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은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서 월등하게 안전한 도로다라는 거를 무려 6년 전부터 계속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통계 자료를 들고 오고 분명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완벽한 논리로 자료를 드밀면은 뭐가 됩니까? 이 확정 편향, 선택된 정보만 수집적으로 얻는 한국 사람들은 딱 이 말을 하죠. 변명거리를 댑니다. 딸배들 하는 꼬라지를 봐. 주말에 투어 나가가지고 방방거리는 거 보면은 답 나온다. 고속도로에서 니들 째고 다닐 거지. 양아치지 타고 다닐 거지. 사고 건수 2018년도에 총 21만 7,148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고속국도에서는 단 4,000건만 일어났습니다. 4,000건만.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체 사망자 수를 볼까요? 3,781명입니다. 고속국도에서 252명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그냥 다 일반 국도라는 거죠. 사고율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Thinking, I Because think we're all going the same way. exactly. I think highways are more safe for Yes. motorcycles Yes. because Yes. it's one direction anyway. Yeah. The reason apparently they do this is because if you have an 고속도로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데 자동차 정도 한 방향으로만 가는데 근데 일반 도로는 유턴하는 차, 신호 위반하는 차,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차,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고라니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사람 국내 약 21만 7천 건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그 절반이 교차로 내외에서 발생합니다. 자, 확인하셨죠? 교차로 내에 사망하는 비율을 볼까요? 1250건. 3781건 중에서 1250건이나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교차로를 강제로 통과를 해가면서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항공기 사고가 1년에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가 맨날 타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는 가까운 것에 있는 이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생물입니다.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항상 눈앞에 두고 가까이 두고 있는 거는 위험할지라도 감각이 무뎌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분명 항공기 사고는요, 대한민국에서 연간 손에 꼽을 정도로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있을 정도로 안전한 탈 것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의 마음은 맨날 불안해요. 매번 불안해. 비행기 사고는 났다 하면 죽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이 확률이라는 거는 비행기를 탔다 하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1년에 그 비행기 운항이 이렇게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 운항이 뭐 작을 것 같아? 아니죠.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면 이제 감각이 무뎌져 버리죠.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 쫄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제 무뎌져 버린 거야. 경각심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항공기는 안전하다는 거죠.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할 위험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1년에 몇 건 됩니까? 근데도 왜 배 타면은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무섭고 그러죠? 왜? 사고가 났다 하면은 사망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따져보면은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을 확률, 크게 다칠 확률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탈 것이라는 거야. 선박하고 비행기가요. 근데도 인간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닥칠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닥쳐버렸죠. 뭐? 기후 위험입니다. 기후. 그게 여러분 최근에 와서 저기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기후위기. 과학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무려 100년 전부터요.
100년 전부터 이거 만약에 지구에 대멸종이 한 번 더 발생한다면 그거는 인간 때문일 것이고 인간이 기후를 타개를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경각심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똑바로 하나요? 뭐 동네 조금만 돌아다녀 보면은 답 나오지 않습니까? 모 도시 변두리에 가면은 쓰레기산이 여러 개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권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보내버리죠. 인문바이크 알아보러 오셔도 됩니다. 오전쯤 회복되면 뭐합니까? 북극의 빙하가 없어지는 속도가 곱빼기가 돼가고 있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놈의 자식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일어날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위기를 우리가 체감을 이제는 합니다. 그때 100년 전에는 체감을 아무도 안 했어요. 대만에서 기온이 급강화돼가지고 사람이 146명이 죽었어요. 사망자가 그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심각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일 났다 하면서 오늘 나는 이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이 포카리스 웨이트에 있는 라벨을 분리해서 재활용해서 버려주세요 라는 거를 지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위험이 돼버렸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자각을 하고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자동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공기 타고 가다가 죽을 확률, 선박 타고 가다가 죽을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가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오토바이도 결국은 내가 겪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본 사람은 자전거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수치가 얼마나 돼? 몇 천만이 되죠. 오토바이를 겪어본 사람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몇 백만입니다. 결국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온몸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다 과부 제조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죽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오토바이 사고 영상 몇 번 보여주고 뭐 의사가 나와가지고 응급실에서 이제 뭐 오토바이 환자들을 보면은 학을 뗀다, 오토바이 제발 타지 마세요, 이런 말 딱 해버리잖아요. 화증 편향기에 그냥 굳히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료들만 이제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타면은 다 위험하고 다 정신 나간 사람들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서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나쁜 놈, 그냥 배척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요렇게 요 길만 가는 사람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렇게 간 사람보다는 요렇게 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요렇게 정석대로 가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런 분들이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하고 돈 수십억 버는 것도 맞고, 로펌 들어가가지고 메이저 변호사 돼가지고 또 연간 또 수억 원 매출 올리는 사람도 있고 한 것도 맞는데, 무조건요 정석적으로 가서 성공한다 이거는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여기서 벗어난 거지만 여기서 벗어난 거 여러분들 저랑 같이 벗어났잖아요. 무조건 자동차만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등 요 정석적인 사람들한테 꼴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본인이 아는 본인의 알미 요것밖에 없어서 요거를 잘 모르는구나, 그냥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안 타봤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승리를 하는 게 아주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안 달려봤기 때문에, 자 잠깐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랑님께서 아까 전에 본인은 오토바이가 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이랑님 혹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진짜 제대로 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랑님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이랑님도 고속도로를 안 달려보셨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가 월등히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한국 고속도로도 해외랑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일본도 달려봤고요, 중국도 달려봤고요, 미국에서도 달려봤고 이탈리아도 달려봤습니다. 제가 감히 한국 고속도로 해외에 비해서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감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나라에서도 고속도로를 타보면서도 느낀 건데,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좀 정신나간 운전자가 좀 많다 손치더라도 해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운전자가 얌전얌전하게 타는 거예요. 160, 180으로 칼치기 하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야, 해외 나가니까 그냥 자동차들 기본 속도가 160km예요.
제가 거짓말 하나 치는 게 아니라 제 영상 한 번만 보세요. 할리 데이비슨 스트릿 글라이더 타고 LA 주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LA에서 라스베이거스 가는데 무선 마이크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잠깐 섰거든요. 근데 다시 본선으로 진입을 하려니까 아니 트럭들이 시속 160으로 다니는데 정말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하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하느냐? 아니 너무 당연하게 갓길을 그냥 시속 100으로 그냥 우왕 가속해가지고 한 시속 150까지 가는 거예요. 시속 150까지 가가지고 그냥 본선 합류를 아주 당연하게 합니다. 도로 폭이요? 해외 나가면은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해외 도로 폭이 뭐 월등하게 넓고 크고 길고 아이고 똑같아요. 일본 고속도로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기적적으로 차선이 넓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일본은 그냥 왼쪽 차로로 통행한다가 우리나라랑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는 도로 환경이 매우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깔고 자동차 전용도로 깔 때 일본의 상황을 많이 벤치마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도 산이 많죠. 기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가면은 풍경도 비슷합니다. 침려수 막 이렇게 가 있고 산들 이렇게 우뚝 솟아 있고 옆에 논밭 있고 일본 고속도로랑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유럽이요? 제가 유럽 가서 진짜 놀랐습니다. 저 처음에 성령님이 요거 영상 링크 걸어줄 때 그 제목 보고 한국 도로 접다던 유럽 부모님이 실제로 고속도로를 본선가 할 말을 잃은 이유 여기에 왜 링크를 걸어줬냐고 생각을 했냐면은 유럽 고속도로 난이도가 상당하거든. 여러분 유럽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요 엄마? 갑자기 코너바리가 나와요. 그 코너가 어느 정도의 코너냐면은 그 고속도로 뭐 어디 빠져나가고 진출하고 진입하고 그게 아니에요. 산을 갖다가 통째로 깎아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가 그렇단 말이야. 저는 이제 그거는 실제로 못 봤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비포장 도로가 나와요. 고속도로라며 하이웨이라며 요금 받는 하이웨이라며 비포장 도로가 나온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유럽에서 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지.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말 하나 봐. 우리나라만치로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잘 되어 있지. 도로 질 좋지. 심심하면 도로 재포장 공사 해가지고 도로가 아스팔트가 얼마나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잘 깔려 있습니까? 비포장 도로 나오는 건 상상도 불가능하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비포장 도로 나온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거기서 다 사고 날걸요? 그리고 여기 푸는 형님이 터널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만치로 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고속도로가 잘 뚫리는 게 뭡니까? 터널 뚫었다 하면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터널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하이패스가 정말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 일본도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고속도로 요금수만큼 그 하이패스 시스템만큼 잘 되어 있는 나라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근데 위험하다고요? 말이 됩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무릎 꿇을 정도로 코너 나오는 게 유럽의 고속도로인데 우리나라요?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랑 고속도로랑 솔직히 저는 구분 잘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랑 저기 37번 국도랑 7번 국도 타기 전에 나오는 포항에서 이렇게 7번 국도 쫙 올라가는데 거기 솔직히 고속도로랑 다를 게 뭡니까? 도로 폭도 똑같아. 그냥 거기만 요금소가 없을 뿐이고요. 고속도로가 분류가 안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냥 거기는 고속도로예요. 또 어디야? 대구 내려가다 보면은 마일티제 가기 전에 청주공항에서 이렇게 쭉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거 고속도로랑 도대체 다를 바가 뭡니까? 거기요. 알차들 시속 300으로 지나가요. 슈퍼카요. 거기도 시속 300으로 지나가요. 고속도로랑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매우. 여기 정석대로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막말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거야. 울룰룰룰룰룰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이렇게 논리와 팩트로 무장을 해도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위험하다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 정확하게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긴 있는데 유이한 나라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 테레님 5만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안전하고 질이 매우 좋습니다. 그냥 고속도로는 원래 통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놓고 1972년도에 막아놓고 그게 그냥 굳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경험을 못 해봤을 뿐이거든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타봤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 이야기하면은 그래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고속도로가 뚫리네 안 뚫리네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들 실수로 다들 타보시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 어느 순간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게 정말 위험해가지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됩니까? 지금 당장 달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오토바이 문화, 오토바이 타는 놈들의 이 인식 수준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시기상조 아니요. 원래 당연히 그냥 그렇게 다녔어야 되는 도로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근데 그걸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누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옆집 사는 삼촌이 아저씨가 옆 동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세뇌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토바이를 위험한 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속도로 가면은 다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경험해봐요. 저기 아메리카 가가지고 뻥 뚫려있는 사막이 고속도로 자동차들 시속 160, 시속 200으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한번 질러보시고요. 유럽 가가지고 고속도로 1차로에 가고 있으면은 1차로를 타려면 시속 200 정도는 나가야 시속 200 정도 나가야 1차로에 올라올 수 있구나. 이거를 직접 몸으로 체득을 하시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사실 안전한 도로였구나 느끼게 되실 거고요. 다른 나라는 저렇게 위험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위험은 위험 축에도 못 꼈구나. 그 도로를 아주 당연하게 오토바이들이 다니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